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레이놀즈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시는 바와 같이 있는 이 장치가 바로 레이놀즈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크게 한번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바로 이 관을 통해서 물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밸브가 있는데 수평으로 되어져 있으면 열린 것이고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져 있으면 잠긴 것이 됩니다. 이 상태로 해서 들어온 물이 여기 있는 구슬층을 갖다가 통과를 하게 되어서 이쪽으로 이제 흘러내리게 되어서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쌓여진 것이 한 여기에서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올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쌓이게 되겠고요. 여기보다도 더 많은 물이 쌓이게 되게 되면 이쪽으로 오버플로우가 되게 됩니다. 이 오버플로우가 된 것은 이 관을 따라서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수면이 여기에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주셔서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진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하얀색 관이 보이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또한 지켜봐야 되는 바로 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얀색의 투명한 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에서 유체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그만 바늘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이 바늘을 따라가 보게 되면 이러한 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우리는 그 물감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을 채워넣게 되고요. 이 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이쪽으로 해서 염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부분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여기에서 이만큼의 높이가 차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 바로 물의 유량은 여기에 보이는 여기 있는 이 밸브, 이 밸브를 통해서 우리가 유량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일 텐데 그 실험을 하게 되면 빨간색의 밸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포인트는 뭐냐? 여기가 잔잔하게 안정화된 흐름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화된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바로 여기에 흘러가오는 이 호수의 쇄기를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의 상태를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딱 알 수 있듯이 여기에 밸브를 많이 열게 되면 이쪽으로 통과하는 물의 유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때 들어오는 물의 유량 또한 증가시켜 주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난류일 때의 실험의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측류일 때는 여기에서 해당하는 빠져나가는 유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들어오는 물의 유량을 적게끔 유지를 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 실제 유량을 잴 텐데 그 실제 유량을 재는 것은 평균 속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이 파이프, 여기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실제 통을 이용해서 시간 동안에 잰 물의 무게로서 우리가 유량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물의 유량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니까 핵심은 뭐냐? 여기에 해당하는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물의 유량을 조절한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때에 해당하는 관 내에 바로 유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해당하는 모양은 여기 있는 염료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물을 채워 넣어가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을 이제 틀어서 이제 물이 여기를 차오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그 유체가 많이 출렁출렁 센 물줄기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출렁출렁이 되어서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물의 압력에 수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잔잔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슬 조각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한 높이까지 채워지는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서 충분한 시간 동안에 물의 유량 높이를 이 정도까지 맞추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물의 높이가 한 이 정도까지 쭉 채워졌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용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염료에다가 이걸 채웠습니다. 채우는 방법은 우리가 이런 비커에 약간의 미지근한 물로 물감을 푼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바로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잠궈야만 합니다. 잠겨진 상태에서 일단 여기에 있는 염료의 양을 어느 정도 일정 높이까지 충분히 채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실험을 시작을 할 때는 이 밸브를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낼 수 있게끔 작동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이제 녹화를 해서 이게 시작해? 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와서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물의 수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잔잔하게 유지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실험 도중에 건드리거나 이렇게 치게 되면 이 물이 일렁거리죠. 이게 충격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충격이 가게 되면 여기로 흘러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물의 압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모습에 해당하는 패턴이 고르게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찼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넘쳐 흐르게 되면 여기로 물이 쌓여서 밑으로 바로 빠지게끔 장치가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지 말고 이럴 때는 여기에 들어오는 물의 양을 줄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실험에 해당하는 세팅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이제 실험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실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수면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염료를 밸브 열어서 한번 염료가 나가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에 여기 있는 유량을 줄여서 잠궜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염료가 그대로 바로 여기 지역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튜브는 뭐냐면 여기 있는 배관이 혹시라도 막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함으로 인해서 여기를 뚫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염료가 나오는 양을 이 밸브로 조정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일정 부분의 양이 많이 쌓여졌는데 이쪽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튜브에 보게 되면 염료의 양이 여기에 이만큼 쌓여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잘 관찰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천천히 유량을 흘려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실 점은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관의 중앙하고 관에 있는 벽하고에서 염료가 천천히 흐르는지
빨리 흐르는지 이 부분을 한번 관찰을 해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천천히 유속을 한번 조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이제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쌓여져 있는 상태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얘를 약간 흘려보내고요. 약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와 같이 여기에 보면 염료가 가운데서 흘러나올 때 얘가 일정 부분에 따라서 쭉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약간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를 깨끗하게 한번 비워보고요.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염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벽이 있고 중앙에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이 천천히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흘러가게 되었을 때 관벽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게 흐르고 관 중앙일수록 빨리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여기 동영상으로는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속이 지금 아주 적은데요. 아주 적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 지금 유속을 지금 제가 이제 염료양을 적당한 양을 틀었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유체의 어느 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한 것이 어느 한 선을 따라서 쭉 그대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염료의 지점이 관 중앙 정도의 부분이지만 관벽이 됐던 조금 더 중앙쯤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이 어느 한 지점에서 놓여진 것은 그대로 여기의 지점을 따라서 흘러간다. 마치 어느 평판 위에 하나의 점이 있듯이 그 점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해당하는 유량의 모습을 우리가 측류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실 때는 먼저 이러한 측류에 해당하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하얀색으로 밑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앞면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형상을 그대로 남겨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파이프에 해당하는 이 양을 여러분들이 실제 통을 통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량을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유량의 속도를 제가 한번 더 증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증가를 시켰고요. 조금 더 빨리 흘러가는 패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측류로 흐르느냐 난류로 흐르느냐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기 지점에서 어느 한 지점을 순간적으로 딱 찍고 이 유체라고 함께 이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이동을 했을 때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측류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눈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눈은 이게 전이 영역인지 난류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유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해 내경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에 레이놀드 수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지금과 같은 영역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측류에 가까운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흘러가게 되면 약간 퍼지는 듯이 끝에 가게 되면 막 퍼지지만 어느까지는 약간의 흐름을 갖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여기 정도에서는 됐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더 유량을 많이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나온 것이 어디 지점을 찍더라도 순식간에 어디로 갔는지를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즉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를 써가지고 이 관에 어지럽게 흘러간다 라고 해서 난류다 라고 하는 점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요 실험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느라고 요 수위를 못 맞췄는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일정하게끔 유지를 시켜주는 상태에서 실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요 난류의 상황을 모습을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때 해당하는 유량을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상황으로 해갖고 이 레이놀드 실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